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준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준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헤어스타일이 좀 순수한 느낌으로 좀. 예. 오늘은 오전에 이제 재판이 있어서 형사 재판이었는데 아무래도 변호인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항상 신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가 좀 차분합니다. 예. 네, 오늘은 또 변호사님과 함께 근로관계의 단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해고를 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고 이후에 원직을 복귀했을 때 이렇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이제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해고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습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근로자의 그 퇴사 의사가 아니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관계 해지 통지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이것이 만약에 부당해고라서 원직 복귀라면 부당해고가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었고, 부당해고면 당연히 부당해고된 시점부터 다시 재직관계, 즉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시점, 즉 부당해고된 기간을 포함해서 퇴사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을 포함해서 재직기간이 산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부당해고 기간까지 다 한번 포함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직 후에 또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퇴직금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상담이 오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근로자가 이제 자기가 자진해서 퇴사를 한다. 네. 자진해서 퇴사하고 한두 달 뒤에 다시 재입사를 한다. 그렇다면 자진해서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고, 그 시점에서 퇴직금은 한번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입사해서 퇴사하실 때까지, 즉 재입사로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다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죠. 근로자는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로자한테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뭐 잠시 좀 쉬고 있으면 내가 다시 근로하게 해줄게. 이런 만약에 전후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재판부에서 그 정기간을 이제 재직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약 막 퇴직금을 안 주고 재직 기간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조금 끊으시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은 자꾸 진화를 하고 재판부도 그 기술을 자꾸 이제 보는 거죠. 자꾸 발전하는데 재판부도 그만큼 이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시다가는 재판부에서 오히려 고통 받으시고 돈은 돈대로 나가시고 이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저희 IT에서 얘기하는 뭐 해커와 보안 전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또 들어가고 또 막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기업에 또거나 이제 조금 이제 연세 좀 있으시고 아니면 또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근로자가 임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임원들은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좀 변동되는,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이었다가 뭐 1년이든 2년 이렇게 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될 경우는 좀 이렇게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원이라는 것이 결국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 신분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임원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실제를 살펴보니까 근로자일 때 상태랑 동일하다면 사실은 그 이제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인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임원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임원 재직 기간 동안도 다 포함해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바뀌었는데 임원에게 경영권이 주어진다. 네. 특히 가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경영권이라는 게 사실 이제 너무 폭넓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정해야 될지 사실 좀 막막하신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인사권 그리고 우리가 뭐 회계에 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네. 어쨌든 간에 위임을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만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경영권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 이제 근로자 신분 때까지만 이제 퇴직금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사와 같은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조건 나는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장이 잘못하면 좀 무리한 주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좀 전문가랑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저 같은 경우 심지어 이제 등기 이사이셨는데 네. 그분이 어쨌든 간에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다 받게 해드린 사실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관계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특히 근로자성에 관한 거는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슈화 될 겁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나는 뭐 등기 이사가 됐다 아니면 뭐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만으로 이제 내가 근로자라는 것을 쉽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가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정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명확하게 아시고 싶으면 전문가를 좀 이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인터넷에는 되게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인터넷 정보가 반드시 다 틀리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전문가분을 이렇게 늘 저희가 그 생각 들잖아요. 최준 변호사님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이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네, 빨리 이렇게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뵙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계속 듣고 계시지만 최준 변호사님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최준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 간단하게 퇴직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퇴직금이 저희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 중간 정산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 시간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